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꽉 채운 2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선 최고위원 당연직에 그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핫한 이슈죠. 부동산 문제 풀어주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 분만 판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4부는 국제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재영 PD가 어떤 이야기 가져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복입니다. 자연의 역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중부는 폭우 때문에 불안하고 남부는 폭염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 남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재민이 무려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은 더위 때문에 큰일입니다. 스페인 북부 해양 도시는 섭씨 42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 하고요. 이탈리아는 14개 도시에 폭염에 따른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는 이상고온 현상이 있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또 이런 자연재해 이재민 사이에서 창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외신 브리핑 시간에 이런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를 시작으로 해서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그러니까 옛 신일철 죽음,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한 발걸음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 기업에서는 벌써 항고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보복 조치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2부 전지적 세계 시점 코너에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이미 많고 강한 비가 내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충북, 경북 일부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많고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위험 지역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비가 정말 많이 오는군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순서입니다. 일부는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슬기로운 자치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 김태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비가 오니까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무릎 건강 지키는 스트레칭 준비했다고 하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서민 교수와 박문성 위원이 함께하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절 잘 못하는 분들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런치.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오! 딩동댕 딩동. 예! 안 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디오 요정 라요 안 보라요? 웅아 웅이웅이웅디 이현웅입니다. 와, 살아남았어요. 잘했어.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가 런칭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게 100회도 방송도 아니고 100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도 됐나 싶지만요. 예. 100일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걱정 얼마나 많았어요. 아유, 그럼요. YTN에서 예능을 한다고 하면서 그쵸. 걱정 어린 시선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냈었죠.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롯 맛집, 그치. 아재 개그 맛집, 웃음 맛집으로 예. 소문이 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다 우리 어벤져스 분들의 사랑 덕분 아니겠어요? 아유, 그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자, 그러면 이제 100일 파티 한번 하러 가봐야죠. 그럼요. 그냥 파티 아니고요. 안마리 파티 하러 가보겠습니다. 웅디 어벤져스 준비됐나? 준비됐다. 이겼어? 이겼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의 여름휴가 일주일을 대신해서 경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고심을 강조하던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와 투기 억제 정책에서 한 걸음 돌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는 것을 강조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명지대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이번 공급 대책의 특징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로는 이재명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모셔서 코로나19 시대 농촌체험 휴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름휴가의 특별한 스토리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그 외 그린벨트는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임차인도 살아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늘 수요 억제 정책 규제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처럼 제기되었던 문제였죠. 이번엔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강남 용산을 포함 서울 주요 지역에 약 13만 2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용적률, 층고도, 공공 성격이 강할 경우 완화됩니다. 단 임대주택, 이익 환수 등의 제도도 함께 적용되기에 반발도 예상되죠. 첫 번째 인터뷰로 도시건축 전문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는 의견부터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다수 의견이 절차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좀 지켜보시죠. 미리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말씀했던 별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의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반발과 저항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향후 대응과 정부 여당 견제의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는 조사권은 없잖아요. 전에 이거 기사 어떻게 쓰게 된 건지 진짜 돈 안 받고 한 거 맞는지. 그렇다면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를 생산한 곳은 땅 짚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빌딩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각종 광고성 정보들이 뉴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청와대 고위직의 부동산 보유가 도마에 올랐었죠. 이해관계 충돌이 비판의 핵심 근거였는데 여기엔 언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2년 전 뉴스타파를 통해 부동산과 언론의 관계를 파헤친 KBS 최경영 기자 스튜디오로 모셔서 언론과 부동산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4부는 박병가 김판이 준비된 날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관련 이슈와 더불어 내일부터 탐정 업무가 허용되는데요. 관련한 법률적 쟁점도 알아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